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그러면 어떻게 이 영양제를 추천할까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본사 자료를 통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정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연령대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과연 뭘까? 중요한 거는요, 연령대별로, 그죠? 우리 몸에 나타나는 어떤 질환들이 있죠. 증상들. 이런 걸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핵심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건강의, 4대 요소가 되어 있는데, 그게 4대 요소는 첫 번째 뭘까요? 우리 건강해지고 싶다면 첫 번째, 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면 환경.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요즘 책을 읽고 하면서 가장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책도 읽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자라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운동, 신체적 활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양소, 균형 있는 식단. 그죠? 이 네 가지가 사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2019년도에 만성질환의 진료를 병원에 많이 오는 게 보면 제일 많은 게 사실은요, 여기 보면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관절염 많죠. 그리고 의외로 뭐가 많아요? 정신질환이 많죠.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예전에는 정신질환 하면 하여튼 뭐 문제 있다 해가지고 쉬쉬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병 아니에요. 병은 병이지. 그러니까 숨길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신경과 질환 이런 게 많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만성 질환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지고, 물론 암이라든지 뭐 간질환 뭐 이런 것도 많지만 갑상선 의외로 많죠 지금 보면. 자, 그래서 2021년도에요. 신중년이라 그래요. 신중년은 50대에서 50, 65세.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신중년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신중년, 뭐 장년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신중년에서 우리가 신경 제일 많이 써야 되고 제일 많아지는 게 뭐냐면, 이제 보시면요. 고혈압, 맞죠? 비만, 그 다음에 당뇨예요. 물론 그거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거나,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높아지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대사성 질환이죠? 대사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대사성 질환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사성 질환 따로 또 공부도 했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암이잖아요.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식단이라든지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 말이야. 이 포인트. 암 예방을 위해 권고사항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식품을 이야기해 볼 때. 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항산화 영양소예요. 우리가 항산화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 WS 이야기하면서 항산화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상식화 됐잖아요. 그죠? 제가 10년 전에 처음 항산화를 들고 나왔을 때는요, 전부 다 그 강의하면 머리 아프다 그랬어요. 지금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비타민은 비타민 에이스, ACE, 그 다음에 미네랄,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이라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항산화 영양소예요. 여기 보면 적혀있는 게 뭐 있습니까?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전구체, 셀레니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 번째가 뭐겠어요? 식물 영양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라는 독소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와 식물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중요하구나. 우리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삶의 지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질환이 삶의 지수를 낮추느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만성 신부전이에요. 투석 환자들. 최악이거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이미 몸에 마비가 온 사람들, 뇌졸중. 그 다음에 암 환자들. 그리고 의외로 골다공증이 높아요. 관절염.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당뇨나 고혈압은 사람들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죠. 그렇지만은 이거 합병증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인주율이 낮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는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수가 낮을수록 불편감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9년도와 20년도에 건강이 보면 좀 달라졌어요. 보시면 19년도는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았냐면 피로회복이라든지 면역 쪽에 포커스를 많이 뒀고, 그다음 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절. 근데 지금은 뭔지 아세요? 지금은 1번이 바로 뭐냐면 눈 건강이었어. 20년도. 의외로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피로회복, 요즘 다이어트, 그 다음에 스트레스, 면역. 이런 거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21년도는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면역이에요. 면역. 밑에 보시죠. 그래서 아마 21년도 이야기하면 아빠 면역 쪽이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다음으로 뭐 피로라든지 다이어트, 뭐 암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건강의 핵심 요소는요. 우리가 제거해 줄 게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활성산소, 그 다음 면역, 그 다음에 비만.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건강기능식품의 트렌드는요. 요즘 매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너뷰티, 그죠? 요번에 왜 이너뷰티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두피 건강,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판토 브랜드라든지 먹는 콜라겐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이런 예쁜, 그죠? 내부의 어떤 건강을 통해서 미를 만들어낸 이너뷰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운동과 영양이죠. 지금 우리 그 뭡니까? 운동기구, 그죠? 그거 다 그런 거잖아. 운동기구뿐 아니라 바디키까지. 그 다음에 건강한 노년. 그래서 오래 살기 때문에 이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유산균 이야기 많이 나와요. 유산균은 뭐 장 건강도 되지만 면역이 있죠. 그러면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개인화된, 최적화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과 건강은 운동 실천과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고령화 장수시되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그런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린이는 주로 뭐에 관심 있을까요? 대부분 다 성장에 관심 많죠. 성장과 면역, 그죠? 맞죠? 그래서 요즘은 애를 한 명에 두 명밖에 안 넣기 때문에 애한테 투자하는 게 쉬워요. 많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꼭 요 부분을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 성장, 그리고 요즘 애들 뇌 이야기 많이 하죠. 똑똑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눈. 그래서 요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린이들 있는 집에는 요걸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관련 영양소 하면은 면역하면 뭘까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면역하면은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물 항상 영양소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산균 들어가겠죠. 그다음 단백질, 철분, 칼슘, 성장 촉진 영양소. 뇌 하면 뭐예요? 두뇌, 눈은요, DHA죠. 그래서 애들의 두뇌 건강, 눈 건강 하면은 DHA가 1번이에요. 그 외에 이제 뭐 레시틴이나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대 젊은 층에는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어때요? 자기 자신을 투자하는 데서 안 아까워하잖아요. 그래서 욜로족, 나를 위한 투자. 그래서 심플, 스타일리시, 트렌디 이런 거 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이어트, 그 다음에 머슬 근육, 피부 미용, 이너뷰티, 그죠?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10대, 20대에는 우리가 트라이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령대별을 보면 어린이들은 아까 했지만 성장, 면역, 두뇌, 눈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요. 의외로 요즘 스트레스 많죠.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청소년 비만, 눈 건강, 성장이 포커스 맞춘다. 스트레스. 그 다음에 20대는요. 아까 했죠. 이너뷰티, 다이어트, 근육, 운동이죠.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이제 장년층이 되면 남자들은 주로 어디에? 대사증후군.
여자도 마찬가지 대사증후군이죠. 그리고 남자들 술 많이 먹으니까 간 건강, 만성 피로, 흡연 음주. 여성들은 대사증후군 하면서 호르몬의 변화. 그러니까 남자들도 호르몬이 중요하지만 여자분들이 호르몬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갱년기 건강과 뼈 건강.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노년기는 뭘까요? 대사증후군 여전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뼈 관절 건강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뇌 건강. 그죠? 치매. 그 다음에 근감소증. 내일 오전에 이진주 리더님이 근감소증 강의하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은 마찬가지죠. 항산화, 면역, 비만, 염증, 스트레스, 만성 피로, 장 건강, 근육 이 공통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주위에 있는 소비자들이라든지 관리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성장과 면역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면 뭐예요? 칼슘이죠. 단백질이죠. 아연이죠. 맞죠? 머리 들어오죠? 칼슘, 철분은 당연할 거고 단백질, 아연 이런 게 면역이잖아요.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어린이들 면역에 들어가는 유산균은 또 뭐예요? 들어가 있는 게 뭐입니까?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아연, 비타민C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청소년 이때 성인기에 200%의 면역이 쫙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100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면역이 극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면역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청소년기에 성인기 면역이 200%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감소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뒤에 우리 이세 리더님 계시네, 그죠? 백다연 리더님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유산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죠? 이런 거를 공급하고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뇌가 누는 뭐예요? 빌베리 DH. 물론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하겠지만 빌베리 DH가 메인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성인 남성은 뭐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대사증후군이잖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둘레. 배를 누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뭐 써야 될까요? 맨 위에 있는 귀리 식이섬유는 뭐예요? 혈당 조절하는 거잖아요. 식이섬유지, 그죠? 그 다음에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란, 인슐린, 구화금이죠. 식이섬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간말리는산,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면서 갱년기, 그죠? 좋아지는 거고. 키토산, 뭐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거죠. 살 빼는 것도 되지만. 코큐텐, 항산화제이면서 혈압 떨어뜨리죠. EPA, DHA 함유, 중성지방, 혈행 개선, 엽산과 비타민 B6, 혈중의 호모시스테인 유지하는 거 맞지, 그죠? 6번, 9번, 12번 호모시스테인을 떨어뜨려서 만성질환을 예방해 주는 거. 그 외에 이제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아연, 마그네슘, 셀레니움, 크롬 이런 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 남성 하면 대사증후군 딱 여기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인 여성은요 호르몬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체 리듬, 생리주기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생리 불순이 오잖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상적인 생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생체 리듬을 유지해 주면서 두 번째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여성 호르몬은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나오잖아요. 그런데 난소와 부신, 스트레스 만드는 데 있죠. 부신, 갑상선 호르몬 이걸 가지고 난소 오발이라 그래요. O. 그 다음에 부신은 아드레날린 A. 갑상선 사이로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OAT2이라 그래요. 그래서 뇌 호르몬에서 뇌에서 자극이 되면요. 갑상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갑상선 뒤쪽에 부신 그 다음에 난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축이란 말이에요. 이 세 곳에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나와야지만 건강이 유지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자, 갑상선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는데
갑상선하고 관련된 거는 우리가 보통은 그 뭡니까? 갑상선 호르몬은 요오드잖아요. 근데 사실 요오드는 호르몬 만드는 거지만 갑상선의 기능을 도움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게 셀레늄이에요.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이잖아요. 근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 필요한 T3를 만드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갑상선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셀레늄이에요. 그 외에 바이타민 D와 아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신은요. 뒤쪽에는 콩팥 위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 기능을 제일 많이 관여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비타민 C 할 때 얘기했어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부신에서 우리가 왜 그 얘기는 기억나십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게 부신이잖아요. 여기에 제일 관여하는 게 뭐냐?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그 다음에 요번에 지금 판토텐산 나왔죠? 판토텐산 부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게 부신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부신하면 절대 기억해야 되는 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갑상선을 하면은 셀레늄입니다.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 해독 경로는 제가 몇 번 아직 이야기했죠. 간 해독 경로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비타민 B, 비타민 C죠. 그 다음에 2차 중요한 거는 단백질 성분들이에요. 아미노산. 그런데 중간에 활성산소가 나와 간을 파괴한다 그랬죠. 그거를 예방해 주는 거는 실리마린을 포함한 항산화제라는 거죠. 실리마린을 포함한 항산화제. 기억나시죠? 자, 몇 번 강의했습니다. 비타민 B, 비타민 C, 지용성을 수용성을 만드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아미노산. 중간에 나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는 뭐라고? 실리마린이다 말이에요. 실리마린 하고 여러 가지 항산화제. 맞죠? 그 다음에 장 해독 경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네. 그래서 성인 여성은 갑상선, 부신, 그죠? 에 대한 기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오버리 난소의 기능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기, 갑상선과 부신, 간은 사실 여자도 중요하지만 남자도 중요하죠. 장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인 여성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오메가3라는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한 개념. 제가 몇 번 공부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건데 그 외에 물론 뭐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다 중요하겠죠. 근데 특히 성인 여성은요. 이 EPA와 DHA 그 다음에 오메가6 감마 리노렌산에 대한 이 복잡한 거 이거 지금 이해하시죠? 왼쪽에 있는 거는 오메가6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메가3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6 리놀레산이 감마 리놀레산이 1계열로 가면은 좋은 거잖아요. 오른쪽에 오메가3가 EPA, DHA로 가서 홀수 3계열이나 5계열로 가면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몸 상태가 좋으면 그래서 얘 좋아하려고 하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면 1계열로 간다 그랬고 만약 이게 몸 상태가 알칼리가 안 되고 산소가 되면 여긴 좋지만은요 아라키돈산화 되게서 짝수 계열로 가서 몸을 나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요 여기서 이 오메가6라든지 오메가3가 좋은 기름 역할을 하려면 비타민 B나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주면 좋고요. 역으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나 고혈당이고 몸이 나빠지잖아. 나이가 들고 나빠지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에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그죠? 좋은 어떤 영양소로 채워지면 지방산이 들어갔을 때 좋은 기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폐경이 되면 골든 에이지.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근감소증. 그 다음에 치매, 눈 건강, 뼈 관절 건강이죠. 맞죠?
그래서 근감소증 내일 공부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근육량. 그다음에 놀라시겠지만 물입니다. 물. 근육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만큼 중요한 게 뭐다? 물입니다. 그다음에 오메가3가 왜 중요할까요? 오메가3는 근육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메가3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항산화제, 비타민 C,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에는 단백질, 수분, 오메가3, 비타민 C, 비타민 D. 두뇌 인지 기능에는 은행잎 좋습니다. 징코엠. 그다음에 EPA, DHA. 대표적인 게 뭐죠? DHA 중에서도 레시틴이죠. 레시틴. 그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D. 눈 건강하면은 뭐예요? 항산화 영양소죠. 그래서 눈에 좋은 거는 물론 요거는 지금 이제 항산화 영양소를 바로 적어놨는데 눈 자체에 도움되는 거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죠.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DHA, 그 다음에 노화에 좋은 루테인. 그죠? 그 다음 뼈 관절하면은 칼슘, 마그네슘이죠. 그 다음에 칼슘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비타민 D죠. 단백질이죠. 비타민 C, 비타민 K, 구리. 그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결국은 뭐예요? 공통적인 거. 항산화 영양소 알잖아요. 면역이죠. 비만 가면은 뭐예요? CLA, HCA. 요즘 새로 나온 시네트롤 알죠? 식이섬유, 키토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스트레스, 만성 피로감 뭐예요? 항스트레스 가면 비타민 B, 비타민 C죠. 코큐텐, 에너지, 마그네슘,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이해되시죠? 장 건강 가면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칼슘은 뭐죠? 장 운동 촉진제. 맞죠? 근육 하면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C, 비타민 D. 뭐가 이제 근감소성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금방 수분, 물을 먹자. 그래서 연령대별로 조금 정리해 본다면은 어린이 청소년은 면역과 성장이니까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단백질, DHA 이해되죠? 청장년은 뭐예요? 성장 이쪽이 중요하니까요. 비타민 B, 비타민 C, 코큐텐, 단백질, 오메가3. 성인 여성은요. 호르몬 밸런스잖아요. 비타민, 미네랄에다가 오메가3, GLA. 지방이 중요하죠. 유산균, 단백질, 밀크시슬. 간 건강. 그죠? 성인 남성은 뭐죠? 대사정물이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단백질, 코큐텐, 밀크시슬, 프로바이오틱스. 노년기는요. 근감소와 뼈 건강, 두뇌 건강이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오메가3, 루테인, MSM, 관절이죠. 글루코산.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왜 뭐 틴즈팩, 맨즈팩, 우먼즈팩, 골든팩 있죠. 이게 바로 이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그걸 조금 더 정리하는 그런 표인데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나이가 되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권해주면 될 거라는 이야기죠. 좀 정리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필요한 영양소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한테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잘 안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공급받으면은 우리가 건강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도움 되셨죠? 네.